한 개의 기적은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에 따뜻한 손길들을 모아 상처 입은 아이의 삶을 온전히 감싸 안아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지역사회에 즉시 손을 내미는 것은 학교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도 잃지 않겠다는 교육자의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감입니다. 선생님의 신속한 연계가 위기에 처한 아이의 오늘을 구하고 다시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선물합니다. 오늘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해내시는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저 나라라 우니쌤도 늘 여러분의 단단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니쌤입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 벌써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찰과 상담센터 등의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긴급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실 안에서 도저히 학교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폭력이나 아이의 자해, 자살 위기 같은 긴급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학교 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지 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거나 더 큰 위기로 번지게 됩니다. 때로는 학교 밖의 전문가들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든든한 방패를 함께 드는 것이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을 토닥이는 나라라 훈이쌤입니다. 나라라 훈이쌤 교육연구소는 아이들의 거친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신호를 찾아내어서 관계의 기적을 만듭니다. 모든 영상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내용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분 1초가 시급한 위기 상황에서 경찰, 상담센터 등의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완벽하게 공조하는 긴급사안 연계 원칙을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교실의 안전망을 한 단계 더 넓혀보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긴급 연계, 아이를 구하기 위한 사회정서적 구호 신호. 먼저 긴급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구하기 위한 사회정서적 구조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기관과의 연계는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정서교육적 관점에서 학생에게 가장 정교하고 단단한 물리적, 정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전문적 교육 행위죠. 긴급 사안에 직면한 아이들의 수면 아래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신호가 깔려 있습니다. 이때 교사가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즉시 연결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강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다음은 전문성의 연계를 인정하는 건데요. 교사는 만능 해결사가 아닙니다. 칼부림, 집단폭행,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정신적 공황 상태 등의 사법적, 의학적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사안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체 없는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가이드북이 명시한 긴급 상황에서는 내부 결제나 절차를 고민하기보다 현장 구호와 외부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가이드, 즉시 연계가 필요한 위기 상황. 다음은 전문가의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즉시 연계가 필요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과 위기관리 지침에 따라 인지즉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해야 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먼저 1유형인데요. 사법적 개입이 시급한 범죄 및 신체 위협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경찰과 연계해서 흉기를 소지한 협박, 지속적인 금품갈취, 조직적인 집단폭행, 동영상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 등의 사안을 처리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명확하고 추가 피해 확률이 매우 높은 사안은
인지 즉시 112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학교의 자체 조사는 경찰의 초기 안전 확보 이후에 병행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음은 이 유형입니다. 생명 위험이 직면한 자해 및 자살 위기 사안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죠.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연계해서 처리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의 고통으로 인해서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살 징후를 강하게 보이는 경우 위클래스를 넘어서 지역 정서행동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과 즉시 연계해서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상담 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유형인데요. 심각한 트라우마 치유가 필요한 정서마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문 상담 및 치료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의 충격으로 등교 거부, 함묵증, 극심한 개인 기피증을 보이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즉시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해서 심리적 외상을 토닥이는 전문 치료를 지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전 대응 팁, 혼란을 줄이고 신속하게 공조하는 실무 기술. 다음은 실전 대응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혼란을 줄이고 신속하게 공조하는 실무 기술입니다. 먼저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데요. 폭력이나 자해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일 때에는 보고서를 결재를 받을 시간이 없겠죠. 즉시 112와 119에 신고해서 현장을 통제한 이후에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에 사후 보고를 진행하세요. 이것은 정당한 긴급 구호 행위입니다. 다음은 보호자의 동의와 법적 의무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아동학대나 중대범죄의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법적 의무에 따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자해나 심리치료 연계 시에는 학부모님께 학교가 아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으로 아이의 소중한 생명과 마음을 함께 토닥이기 위함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설득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필요한데요. 경찰이나 상담사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사안의 핵심을 메모지에 6하 원칙으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달하세요. 예를 들면 일시, 장소, 행위 내용, 피해 학생의 현재 상태와 같은 내용들이죠. 전문가들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투입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정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골든타임을 사수하세요. 범죄나 생명 위협 사안은 내부 절차보다 전문기관의 신고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다음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요. 학교는 교육적 조치를, 경찰은 사법적 안전 확보를, 상담센터는 정서적 치료를 맡는 삼각 공조 체계를 가동하세요. 마지막으로 마음 토닥임을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거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언어로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계의 기적은 학교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의 따뜻한 손길들을 모아 상처 입은 아이의 삶을 온전히 감싸 안아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영상을 마치며 가슴에 새길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지역사회에 즉시 손을 내미는 것은 학교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아이도 잃지 않겠다는 교육자의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감입니다. 선생님의 신속한 연계가 위기에 처한 아이의 오늘을 구하고 다시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선물합니다. 오늘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위기의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든든한 등대 역할을 해내시는 모든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저 나라라우니쌤도 늘 여러분의 단단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걷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We'll be right back.